1492년 10월, 콜럼버스는 자신의 항해 일지에 원주민 타아노족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화롭게 손님을 맞이했던 원주민들의 운명은 이 문장 하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향신료와 황금을 찾아 새로운 항로 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지원을 받은 콜럼버스는 이것을 인도라고 착각했지만 곧 이곳이 착취할 자원이 가득한 신대륙임을 깨달았습니다. 총과 칼,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천연두교는 카리브해의 원주민들을 거의 전멸시켰고 그 빈자리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화려한 개막 뒤에는 원주민의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1532년 안데스 산맥, 잉카의 황제 아타왈파가 스페인 사제가 건넨 성경책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순간 매복해 있던 피사로의 군대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제국 엘도라도를 찾아 남미로 내려온 스페인 정복자들은 잉카 제국이 내전으로 약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인질로 잡고 방을 가득 채울 만큼의 황금을 요구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약속대로 황금을 가져왔지만 피사로는 약속을 어기고 황제를 처형했습니다.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던 잉카 문명은 무자비한 약탈과 파괴 속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안데스의 은광에서는 원주민들이 죽을 때까지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16세기 브라질, 끝없이 펼쳐진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채찍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식민지화하고 거대한 플랜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설탕은 귀한 기호품이었고 브라질의 기후는 사탕수수 재배에 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의 흑인들을 노예선에 태워 대서양을 건너게 했습니다.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여온 그들은 가혹한 노동 속에 평균 수명이 7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브라질의 화려한 산바 리듬 밑바닥에는 고향을 잃은 노예들의 한 맺힌 절규가 깔려 있습니다. 19세기 북아메리카, 대평원의 주인들은 더 서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명백한 운명이라는 미명하에 원주민들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백인 정착민들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농토와 금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체로키족을 비롯한 수만 명의 원주민이 한겨울에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야 했던 눈물의 길. 그 길 위에서 노인과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쓰러졌습니다. 들소떼가 뛰어놀던 광활한 대지는 철조망으로 나뉘었고 원주민들의 고유한 문화와 언어는 말살 정책 속에 점차 빛을 잃어갔습니다. 1791년 카리브해의 작은 섬 아이티, 생도맹그. 프랑스 혁명의 자유와 평등 사상에 자극받은 흑인 노예들이 사탕수수 칼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투생 루베르티르가 이끄는 이 발라는 세계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아이티는 프랑스 전체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유했지만 그분은 노예들의 끔찍한 희생 위에 쌓아 올려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노예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습니다. 결국 1804년 아이티는 흑인 노예들이 세운 세계 최초의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열강들은 이 검은 혁명을 두려워하여 오랫동안 아이티를 고립시켰습니다. 1788년 제임스 쿡 선장의 탐험 이후 영국 선단이 호주 시드니 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배에는 영국의 죄수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독립하면서 죄수를 보낼 곳이 없어진 영국은 호주를 거대한 유형 식민지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6만 년 전부터 살아온 원주민, 에버리지니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원주민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냥하듯 학살하거나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훗날 원주민 아이들을 부모에게서 강제로 빼앗아 백인 가정에 입양시킨 도둑맞은 세대의 비극은 호주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프랑스와 벵골 태수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인도의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회사가 한 나라를 식민지로 경영하는 기이한 형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이 쇠퇴하는 틈을 타 영국은 면직물과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막강한 사병을 거느리고 세금을 거두며 인도를 수탈했습니다. 인도의 간의 수공업은 값싼 영국산 면직물에 밀려 파산했고 수많은 직공이 굶어 죽었습니다. 인도의 뼈가 평원을 하얗게 뒤덮었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찬란했던 인도의 부는 영국 런던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1840년 청나라의 임칙서가 몰수한 아편을 바다에 폐기하자 영국 함대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 아편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차와 도자기를 수입하느라 막대한 은이 유출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했습니다. 중국 사회가 아편 중독으로 병들어가자 청나라 정부는 강경책을 썼고 영국은 자유무역을 핑계로 군함을 보냈습니다.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청나라는 패배했고 홍콩을 넘겨주며 반식민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중화사상의 자존심이 근대식 대포 앞에 무참히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1858년 프랑스군은 베트남 다낭을 포격하며 인도차이나 반도 침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응우엔 왕조는 저항했지만 근대화된 프랑스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중국을 선점하자 조바심이 난 프랑스는 베트남을 거점으로 중국 남부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묶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만들고 고무 농장과 쌀 수출로 이득을 챙겼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프랑스식 교육을 받으며 언어와 문화를 강요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1898년 필리핀의 독립영웅 호세 리살이 처형당한 후 필리핀 사람들은 스페인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물러가자 성조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필리핀을 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은 2천만 달러의 필리핀을 스페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필리핀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필리핀인이 희생된 끝에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쇼윈도라 불렸지만 그 시작은 철저한 배신과 피해 역사였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령 동인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는 식민지 재정을 메우기 위해 악명 높은 강제 재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 비옥한 땅에 쌀 농사를 금지하고 돈이 되는 사탕수수, 커피, 담배만 심게 한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막대한 부를 챙겨 황금시대를 누렸지만 인도네시아 농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대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지만 네덜란드 상인들은 암스테르담의 커피하우스에서 향기로운 커피를 즐기며 부를 과시했습니다. 풍요로운 자원의 섬이 수탈의 섬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1884년 베를린. 유럽의 열강들이 거대한 지도 앞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와 컴퍼스를 들고 아프리카 지도 위에 마음대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자원과 시장이 필요해진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쟁탈전을 벌이면서 충돌이 잦아지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곳에 아프리카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족의 경계나 문화는 철저히 무시되었고 직선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훗날 끊임없는 내전과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스크램블 포 아프리카, 거대한 대륙이 유럽의 식탁 위에 오른 날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콩고, 고무나무 숲에서는 끔찍한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는 콩고를 국가 식민지가 아닌 자신의 사유지로 삼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타이어 발명으로 고무 수요가 폭증하자 레오폴드 2세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원주민의 손목을 자르는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잘린 손목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감독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고무는 흑인의 붉은 피다 라는 말이 돌 정도로 잔혹한 착취가 이어졌고 콩고 인구의 절반인 1천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죽었습니다. 문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탐욕의 가장 추악한 민낯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남아프리카. 영국과 네덜란드계 보어인들은 금과 다이아몬드를 두고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손을 잡고 원주민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을 지배하기 위해 인종차별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명 높은 아파르트헤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흑인들은 척박한 땅으로 쫓겨났고 백인 전용 구역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남아공의 흑인들은 자신의 땅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긴 침묵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1830년부터 132년간
프랑스는 알제리를 단순한 식민지가 아닌 자국의 영토로 삼으려 했습니다. 수많은 프랑스인, 피에느와 이 알제리로 이주해 비옥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로 건너편에 있는 알제리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알제리인들은 2등 국민으로 차별받았고 1954년 마침내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는 고문과 학살로 대응했고 알제리인들은 테러와 게릴라전으로 맞섰습니다. 8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100만 명의 희생을 치르고서야 알제리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 중 하나였습니다. 1896년 에티오피아 아도와 이탈리아 침략군이 최신 무기를 앞세워 진격해왔지만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는 전 국민을 단결시켜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모두 집어삼킬 때 에티오피아는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하고 있던 기독교 왕국이었습니다. 황제는 부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서양의 무기를 수입해 군대를 현대화했습니다. 아도와 전투에서 에티오피아군은 이탈리아군을 괴멸시키며 아프리카인도 서구 제국주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존심을 지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1904년 독일령 서남아프리카, 니미비아, 헤레로족과 남아족은 독일의 가혹한 지배에 맞서 봉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무자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독일 장군 폰 트로타는 모든 헤레로인은 총살하라는 절멸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물 한 방울 없는 칼라하리 사막으로 내몰려 목나 죽거나 강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최초의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으로 부족의 80%가 사라졌습니다. 훗날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예행 연습이 바로 이곳 아프리카 땅에서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1869년 이집트,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세계 무역의 지도가 바뀌었지만 이집트 민중들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운하 건설 비용 때문에 이집트는 엄청난 빚을 졌고 결국 운영권을 영국과 프랑스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영국은 인도로 가는 백기를 지키기 위해 이집트를 사실상의 보호령으로 만들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파라오의 후예들은 자신의 땅에서 2등 시민이 되었고 운하의 수익은 모두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나세르 대통령이 운하를 국유화할 때까지 이집트는 긴 세월 외세의 간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1947년 8월 영국 국기 유니언 잭이 내려가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기가 올랐습니다. 200년에 걸친 영국의 지배는 끝났지만 축제는 곧 피비린내 나는 사륙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철수하면서 종교 갈등을 이용해 인도를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으로 쪼개버렸습니다. 분리 독립. 국경선이 그어지자 하루아침에 남의 땅에 살게 된 1,5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고 그 과정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로를 학살했습니다. 제국주의가 남긴 분할 통치의 저주는 독립 이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대부분의 식민지는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총칼이 사라진 자리에 자본과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여전히 구식민 제국의 언어를 공용어로 쓰고 경제 구조는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국경선은 서구 열강이 그어놓은 그대로여서 내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백인의 진은 벗겨졌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문화적 열등감과 왜곡된 역사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은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 정신의 주인을 되찾는 것임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